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한국이 울릉도에 건설 중인 군사공항, 일본이 그동안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그 현장에서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 현실이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활주로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라 지하에 숨겨져 있어 적의 위성 정찰과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일본은 말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는 지정학적으로 동해 한가운데 일본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충지다. 그동안 일본은 이 지역을 두고 수차례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바로 그 결과물이 울릉 군사공항이다. 하지만 단순히 공항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일본을 당혹스럽게 한 결정적 반전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은폐와 생존성이다. 기존의 활주로는 적 위성에 쉽게 노출되고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 그러나 울릉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파내고 활주로를 건설함으로써 한국은 전례 없는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활주로는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전개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전략적 기만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왜 경악했는지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일본은 울릉도 공항이 기상 악조건과 좁은 지형 탓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그 약점을 활용해 지하라는 공간을 택했고 그곳에서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활주로를 만들어냈다. 일본 언론조차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군사 균형이 무너졌다. 는 우려를 쏟아냈다. 동북아의 전략 환경이 단숨에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한 기종의 전투기에 집중되었다. 바로 한국의 자존심, KF-21이다. 이 차세대 전투기는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에서 불과 700m라는 짧은 거리에서 이륙과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기존의 F-35나 F-16이 최소 수천 미터가 필요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성과다. 단순히 활주로가 만들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활주로가 실제 작전 능력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첫 번째 공개 순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 그리고 KF-21의 성공적 이착륙. 이는 한국 군사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울릉 군사공항의 건설 배경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서 출발했다. 울릉도는 한국 본토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으며 독도와 일본 오키 제도 사이에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작은 섬은 동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 요충지이자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오래전부터 울릉도 공항 계획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한국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울릉도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울릉도는 해상과 기상 조건이 험난해 평상시에도 항공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약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울릉 공항 건설 계획을 검토했으며 결국 20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닌 군사 겸용 공항, 더 나아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지하 활주로라는 발상이 현실화되었다. 울릉도의 지형은 가파른 산악과 화산암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한국의 계획을 백일몽이라 비웃었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이 지형을 역발상으로 활용했다. 산을 절개해 내부를 뚫고 지하 공간을 조성, 그곳에 활주로와 경납고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외부에서 관측이 불가능하고 전시에 적의 미사일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군사시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스웨덴이 20세기 중반부터 시도했던 지하 경납고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지하 활주로의 또 다른 장점, 은기상 제약의 최소화다. 울릉도는 연중 한계와 강풍이 잦아 기존 활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하 활주로는 외부 기상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필요할 때는 출구 개방과 함께 신속히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다. 이는 울릉도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오히려 전략적 장점으로 바꾸는 혁신이었다. 더불어 공항 주변에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해안포, 레이더 기지가 배치되어 있어 공중해상지상 3위일체 방어망이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거대한 전략 프로젝트였다. 일본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은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울릉 군사공항은 그 원칙을 상징하는 현장이 되었으며 이제는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균형을 흔드는 무기가 된 것이다. KF-21의 등장은 울릉 군사공항 프로젝트의 의미를 극대화시켰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자주 국방의 상징이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도약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이 전투기는 F-16을 대체하면서도 F-35와 견줄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스텔스 설계와 첨단 레이더 그리고 장거리 공대 그러나 무엇보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에서 단 700m의 거리만으로 이착륙에 성공했다는 점이었다. 전투기의 이착륙 거리는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대부분의 현대 전투기는 최소 2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로 인해 긴 활주로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때 한국은 기존의 상식을 깨고 단거리 이착륙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KF-21의 운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성공이었다. 이 성과는 울릉도 지하 활주로의 전략적 가치와 맞물려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었다. 700m 이착륙 성공은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제한된 공간에서도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확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즉, 유사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 본토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한국은 지하 활주로나 짧은 활주로에서 전투기를 띄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쟁 시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하는 결정적 장치이며 적에게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일본이 크게 당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지금껏 울릉도 공항이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 주장해왔지만 KF-21의 성공으로 그 주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KF-21의 이착륙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언론뿐 아니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도 아시아의 군사 지형도가 다시 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울릉도 전투기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동해 제해권은 한국의 손에 들어간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단거리 활주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KF-21은 곧 어디든 배치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공포심을 일본에 심어주었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실상 항모 운용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불러왔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혁신이었다. 지하 활주로와 KF-21의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적의 시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이 동해 한가운데 세운 거대한 항공 요새로 자리 잡았다. KF-21의 700m 이착륙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 언론은 군사 균형이 붕괴되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일부 군사 평론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완전히 앞질렀다고 인정했다. 특히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 존재가 드러나자 일본 내에서는 충격과 혼란이 동시에 일어났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울릉공항 계획을 조롱하며 결코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였다. 지하 활주로는 일본의 군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수였다. 일본이 당황한 이유는 명확하다. 동북아에서의 공중 우위는 일본 자위대가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였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운용되는 F-35 전투기, 그리고 오키 제도에 배치된 항공 자산들은 일본 이방 패화창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였다. 하지만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와 KF-21의 단거리 운용 능력은 이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켰다. 유사시 일본은 울릉도를 공격해 한국 공군력을 차단하려 할 수 있지만 지하에 숨겨진 활주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더구나 KF-21은 제한된 활주로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일본 내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울릉도를 요새화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도가 동해의 항공모함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해 제해권 지배 전략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국의 기술적 진보를 얕잡아본 외교군사 전략이 큰 실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위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와 KF-21의 성공적 이착륙은
단순히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까지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특히 북한은 울릉도의 군사화가 자신들의 동해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점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역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인프라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경계했다. 그러나 일본만큼 당황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 일본의 오만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일본에게 단순한 군사 충격이 아니라 외교적 패배였다. 한국이 울릉도에서 보여준 성과는 우리가 지키는 영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었고, 일본은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이 조롱했던 그 활주로가 동북아 군사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와 KF-21의 단거리 이착륙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던진 전략적 메시지였다.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군사 압박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세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 안보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울릉도는 그 출발점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섬의 군사 기지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군사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행위였다. 첫째,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는 한국 2위 대칭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들은 대규모 공군 기지와 장거리 활주로를 기반으로 우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불리한 지형을 기회로 바꾸어 적의 정찰망을 피하고 단거리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신개념 기지를 구축했다. 이는 작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며 전시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쉽게 무력화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작전 능력이다. 둘째, KF-21의 운용 성공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독자적 무기 개발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한국은 F-16, F-15, F-35 등 미국 전투기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KF-21을 통해 자국 기술로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일부 국가들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향후 전투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울릉도의 성공적 운용은 그 신뢰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된 셈이다. 셋째,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던지는 정치적 신호이기도 하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동해와 태평양을 향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독자적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군사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한일 관계뿐 아니라 미일 동맹 체계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성과는 자부심과 결속력을 불러일으켰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의 견제를 받아온 울릉도에서 오히려 일본을 압도하는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긍심을 고조시켰다. 언론과 여론은 우리가 해냈다는 분위기로 가득 찼고, 이는 한국이 자주 국방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심리적 정치적 승리이기도 했다. 이제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전략의 무대이며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KF-21과 지하 활주로의 결합은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 공개와 KF-21의 성공적 이착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군사시설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군사 전략을 스스로 창조하고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증거였다. 일본이 비웃던 그 계획이 결국은 일본을 가장 크게 뒤흔든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분명하다. 울릉도 지하 활주로는 한국의 동해 방어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KF-21은 그 중심에서 활약할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입증한 KF-21은 이제 울릉도뿐 아니라 향후 건설될 다른 전략기지에서도 운용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도 공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동시에 주변국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성과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울릉도에서 KF-21이 보여준 능력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전적 가치가 입증된 사례다. 세계 각국이 단거리 활주로 운용 능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며 제한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곧
전장 우위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KF-21을 세계 무대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비웃음을 승리로 바꾼 나라라는 자부심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국민적 단합과 자신감을 고조시켰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도 자주 국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원동력이 된다. 국민의 믿음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기술력의 결합이 만들어낸 성과가 바로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와 KF-21이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음은 무엇인가? 한국이 울릉도에서 보여준 혁신은 시작일 뿐이다. 지하 활주로와 단거리 이착륙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국이 미래 전쟁 환경을 준비하는 방식의 전조였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의 의지와 창의력이 있을 것이다. 일본이 조롱하던 그 순간을 한국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바꾸어냈다. 이제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선언한 전략적 독립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와 KF-21의 이착륙 성공은 결국 한국이 새로운 군사적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안보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특히 일본의 조롱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뒤집고 세계 최초라는 성과를 현실로 만들어낸 과정은 한국의 저력과 불굴의 도전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어떤 환경적 한계가 닥치더라도 한국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남겼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의 군사력이 북한과의 대치에 국한된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한국이 동북아 전체의 전략 환경을 바꾸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는 한국이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동해 전체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변수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그동안 기술 우위를 자랑하며 한국을 얕잡아 보았지만 울릉도에서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하 활주로라는 상상조차 못한 아이디어, 그리고 KF-21의 단거리 이착륙이라는 성과는 일본에게 충격과 위기의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 주도권을 둘러싼 근본적 변화였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울릉도의 성공은 단순한 한 번의 실험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혁신의 출발점이다. 더 발전된 지하기지, 더 효율적인 단거리 이착륙 기술, 그리고 KF-21의 후속 개량형 개발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에 서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울릉도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가치와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는 거대한 이정표였다. 결국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와 KF-21은 한국이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일본이 비웃던 그 순간이 역사의 반전이 되었고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 군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앞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는 그 출발을 증명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아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과 민족적 자부심을 후대에까지 전해줄